미국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물어봐서 당황스럽네요. 미국 교포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현재 미국 등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 이후에 희한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기생충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미국인 지인들이 자신들에게 다가와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변 한국인들도 종종 영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다며 이번 주말 다시 한번 지인들과 모여서 기생충 스터디라도 해야겠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외국인들의 관심이 폭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스카상은 미국 영화들 일색으로 그들에게는 생소한 문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생충은 말 그대로 한국어로 제작된 한국 영화로 녹아있는 문화도 생소했던 것이죠. 미국 커뮤니티의 한 교포는 자신이 속한 직장에서 기생충을 봤다며 영화의 그 장면이 무슨 의미냐고 구체적으로 물어봤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부 문광이 박사장내 인터폰을 누르는 장면에서 상처투성이인 얼굴로 나옵니다. 이 장면은 한국에서도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많았는데 미국은 더 그렇다는데요. 이 장면에 대해 봉준호 감독은 관객의 상상력에 어느 정도 맡긴 장면이라 언급합니다. 사채업자에게 맞아서 그랬거나 오다가 누군가에게 맞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장면으로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돈을 빌려준 다음 그것을 강제로 받아내려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한국에 떼인 돈 받아줍니다 하고 붙은 길거리의 광고물들도 미국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미국엔 일종의 추심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채업자 관련 험한 일들은 상상 자체가 불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은 영화 중간중간 한국의 문화나 자국과 다른 요소 혹은 언어에서 오는 차이 등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기생충의 번역가 달시 파켓은 짜파구리에 대한 이해가 미국인들에게 쉽지 않자 라멘 우동으로 번역하는 작업을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개봉한 지도 꽤 되었는데 갑자기 왜 지금 영화를 보는 사람이 많아졌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미국은 기생충이 오스카의 핵심 부분이라는 작품 각본 감독상을 수상한 뒤에 현 시점에서 급속하게 개봉 관수를 늘렸습니다. 먼저 기생충이 6개 부분에서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에는 지난 주말 미국 전역 개봉관을 다시 1000여 개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주요 부분을 비롯 4관왕에 오르자 이번 주말에는 아예 2000여 곳으로 상영관을 늘린 거죠. 바로 이것은 미국 내 역주행이라고 합니다. 많은 미국의 영화들은 개봉한 뒤에 충분한 흥행 가도를 달린 다음 오스카상을 수상했는데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오스카상을 탄 다음에 개봉한 수를 오히려 더 늘리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기생충은 맨 처음 미국에서 겨우 30여 곳만 개봉을 했을 정도로 다른 미국 주요 영화와는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 어벤져스 시리즈와 같은 경우에는 검증이 되었으므로 처음 시작하는 스크린 수는 엄청납니다. 그러나 새로운 영화, 특히 외국어로 제작된 영화는 더욱더 소극적으로 개봉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외국 영화가 스크린 수 1위를 기록한 것은 약 20년 전인 1999년 포켓몬이 마지막이었을 정도로 외국 영화가 매우 성공하기 힘든 시장인 것입니다. 결국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의 세계적 대박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미에서 1,500만 달러 내외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됩니다만 이제는 더 많은 수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각국에서는 기생충을 앞다투어 개봉하려고 부산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영국에서 아카데미 시상식을 지켜보던 배급사인 커조는 250개에서 400개로 상영관을 늘렸습니다. 해당 CEO는 아카데미 시상식을 직원들과 함께 라이브로 지켜보고 있다가 주요 4개 부분 수상을 하자 만세를 부르고 환호하며 기뻐하는 모습과 함께 봉준호 감독을 언급하며 트윗에 공유하였습니다. BBC는 한국이 문화대국으로 자리 잡았다며 한류가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해졌다고 언급했습니다. 프랑스의 르몽드는 봉준호의 기생충은 오스카의 위대한 승자라고 평가하며 한 가지 독특한 점을 말합니다. 칸 영화제의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작품과 오스카상의 작품이 일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프랑스에서는 오스카 작품상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한국이 먼저 탔다는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그만큼 이번 기생충은 한국인의 문화의 힘을 입증하며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의미를 안기고 있습니다. 트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베트남 하늘길이 막히면서 현지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들의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탓에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인들에 대한 경계나 기피 현상이 생기고 있지만 당장 기업들의 영업 및 판매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아직까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각국에서 국적 항공사에 대한 운항을 중단하고 있다. 베트남 노선 관련해서 국적 항공사들이 6일부터 운항을 중단하게 되면서 여행 수요는 물론 비즈니스 수요 감소도 예상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지에 있는 한국인들에 대해 베트남 사람들이 경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한국인들의 활동에 있어 일부 불편함이 초래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국내 기업들의 영업이나 판매 활동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현지 국내 기업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런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국내 기업들은 반한 감정 혹은 불매 운동에 대한 피해를 입지 않고 있다. 베트남에는 삼성, LG, 현대차, 포스코, 효성, 롯데, CJ, LS 등 주요 그룹 계열사들이 대다수 진출해 있다. 포스코의 경우 베트남 남부 붕따오 성품이 동나이성 연짝, 북부의 하이정 등의 공장이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현지 법인들이 생산 및 판매 체제를 잘 갖추고 있어 고객들을 대응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관련해서도 본사와 현지 법인이 화상회의, 이메일 등을 통해 수시로 커뮤니케이션하면서 긴밀히 대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효성도 호치민 인근 동나이성 연짝 등의 큰 공장을 갖추고 있다. 스판덱스와 타이어 코드 등을 생산하며 현지는 물론 글로벌 전역에 수출하고 있다. 효성 관계자는 아직까지 반한 감정으로 인한 피해는 없다며 코로나19 탓에 한국이나 중국으로의 출장이 금지됐고 국내에서도 베트남 출장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CJ그룹도 베트남에 CJ푸드빌과 CGV 등이 진출해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CGV는 현지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상황이다. CJ 관계자는 대부분의 매장에서 현지인들을 채용하고 있고 한국 주재원들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거부감을 갖는 일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한국인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 여파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대차도 탄공그룹과 함께 CKD 합작법인을 난빈성에 운영 중이다. 현대차 역시 판매에 있어 별다른 움직임이 감지되지는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 관계자는 베트남 경제의 특성을 봤을 때 전반적인 경기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베트남 경제는 외국 투자 기업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현지에서도 경제 주요 관계국인 중국, 한국, 일본 등이 코로나19로 자재, 농산물 수출입 등에 영향을 끼쳐 베트남 경제가 전반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베트남 관광업의 60%가 중국과 한국, 특히 한국인의 86%가 베트남에 절대 가지 않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구독자 8만 800여 명의 유튜버 신작가는 자신의 채널에 올린 한국 국민 86% 앞으로 베트남 여행 절대로 안 간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에서 최근 실시한 베트남 여행 의사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영상에서 신작가는 최근 베트남 관광청은 한국을 중심으로 관광업 정상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베트남 여행 가시겠습니까? 라는 설문을 제시했다. 응답자는 총 3만 1000명이었다. 이들 응답자 중 86%가 베트남 여행 절대 안 간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은 지난 4월 베트남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7%로 본다는 경제 전망치를 발표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3%, 선진국 평균은 -6.1%, 대부분 국가의 경제 전망치가 마이너스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베트남이 거의 유일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의문이 있지만 최근 베트남 정부는 공식적으로 더 이상 코로나19 환자가 없다며 코로나 종식 선언을 했고 한국 언론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의 승자가 베트남이 될 것이라는 기사가 등장하기도 했다. 그러지 않아도 최근 몇 년간 벌어진 미중 무역 전쟁에서 베트남이 중국 공급망의 대체제로 부상했는데 그 입지를 붙이는 느낌이다. 베트남은 인구가 약 9,600만 명에 달하고 면적은 대한민국의 3.3배인 역동적인 신흥국이다.
베트남 전쟁을 끝내고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어 주목받는 국가이고 대한민국과는 최근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2019년 약 400만 명의 한국인이 베트남을 방문했고 특히 중부에 자리 잡은 다낭이라는 휴양 도시에는 한국인이 너무 많아서 경기도 다낭시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국에 입국하는 베트남인도 크게 늘어나 2019년 50만 명 이상의 베트남인이 한국을 방문했고 한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은 16만 명에 이르러 중국 유학생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은 전쟁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쳐 아세안에 잘나가는 신흥국이 되었을까? 베트남 전쟁은 공식적으로 1975년 4월 베트남의 남부 도시 사이공 함락으로 종식된다. 하지만 통일 이후에도 베트남의 역사는 그리 순탄치 않았다. 바로 이어서 킬링 필드를 일으킨 이웃 나라 캄보디아의 khmer-rouge 정권과 여러 차례 전쟁을 치러야만 했고 뒤이어 1979년에는 중국과 상당한 규모의 전쟁을 했다. 베트남은 이처럼 통일 이후 또다시 캄보디아 및 중국과 전쟁을 치렀고 일련의 사회주의 정책과 국유화를 급속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산성이 급격하게 하락해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 경제 성장률 목표는 16에서 18%로 잡았지만 실제는 거의 0%에 가까운 결과를 냈고 광대하고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도 오히려 쌀을 수입할 정도로 베트남의 생산성은 악화됐다. 사회주의 경제정책의 결정적인 실패의 원인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주민들의 강제이주 정책과 화폐개혁이다. 베트남은 이두 정책의 실패로 대가를 독특히 치르게 된다. 종전 이후 약 10년 동안 경제적으로는 피폐한 상태를 경험하게 되고 세계의 최빈국으로 전락한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보트 피플이 발생한다. 보트 피플은 배를 타고 국외로 탈출하는 난민을 말한다. 초기의 보트 피플은 남베트남의 관료, 부유층, 종교인이 많았지만 1980년을 전후해서는 베트남 화교들이 대거 보트 피플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 중국과는 1979년 전쟁 이후에도 1980년대 내내 산발적인 전투와 대규모 폭격 등 치열한 국경 분쟁이 있었다. 중국과의 전쟁에서 오는 인종적 긴장감과 베트남에서 자산 기급의 자산 제한 등 사회주의 정책 진행으로 당시 110만 명 정도의 베트남 화교 대부분이 정부의 토지와 재산을 압류당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베트남 탈출을 시도했는데 이는 1980년대 중반까지 계속됐다. 보트 피플의 최대 발생 지역은 현재 한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해 경기도 다낭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관광지 다낭이다. 해상으로 탈출한 보트 피플은 동남아를 떠돌게 된다. 보트 피플은 약 10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그중 50만 명은 해상에서 죽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현대사의 비극 중 하나다. 이런 11년간의 비극적 세월을 경험한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라는 정책 위반을 통해 추격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다. 과거 사회주의 전략 실패를 인정한 공산당 서기장 응우이엥 발린의 과감한 결단의 산물이었다. 도이머이는 사회주의에서 시장 경제 체제로의 대전환이며 핵심적 내용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첫째는 농업협동조합 소유의 토지를 개인에게 할당하는 토지개혁이다. 이 조치를 통해 농업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됐고 베트남은 3년 만에 쌀 수출국이 된다. 두 번째로는 외국인 투자법 공포다. 이 법의 공포는 경제를 개방정책으로 전환한다는 대내외적인 신호를 여러 다국적 기업에 주었다. 이는 투자로 이어졌고 투자는 많은 고용을 창출했다. 세 번째는 사적 기업 설립권을 인정하는 정책인데 이 정책을 기초로 1990년 베트남의 회사법이 제정됨으로써 민간 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1986년 이후에도 베트남은 정치적 수사로 사회주의 지향의 시장 경제 체제라는 표현을 썼지만 도이모이 정책 발표 이후 베트남은 경제적으로 대대적인 시장 경제 체제로의 전환과
대외 개방 정책을 공식화하게 된다. 이후 베트남은 1992년 대한민국과 수교, 1995년에 미국과 역사적인 수교와 아세안 가입, 1996년 유럽연합과 무역협정 체결, 2000년 호치민 증권거래소 설립, 2007년 세계무역기구 가입으로 이어지면서 도임의 34년 만에 경제 규모가 14배로 성장하는 등 경제적으로 베트남 역사상 전례 없는 발전을 하게 된다.